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 지배성의 저자이신 연세대학교 조광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지난 시간에 크로스 도메인 비즈니스,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인지과학, 어려운 얘기들, 뇌과학,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스보일러 얘기 그 재밌었어요. 네. 잘 이해하기 쉬운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무려 159가지나 되는 아이템을 소개를 쭉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거 네. 한 10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거부터 좀 하시면 좋겠는데 뭐 무슨 SK 누구,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이런 게 좀 이렇게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조격이 아마존의 에코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의 에코가 나온 게 2014년인가? 그쵸. 11월. 네, 2014년 11월인가 그런데 그 전에 저기 무슨 아이폰에 시리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 이제 서비스한 건 뭐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면서부터지만 그 전에도 OK 구글 하면은 맞아요. 핸드폰으로 막 그걸 이렇게 나와. 예. 뭐 초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뭐 챗봇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존에서 에코라는 걸 내놓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잘 못 느끼긴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꽤 인기가 난리가 많았던 걸로. 났다면서요. 네. 에코는 뭐 에코가 뭐고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 난리 나도 조용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다 따라서 하는 거 따라갔죠.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뭐 맞아요. 이런 게 사실은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지금 안 들어온 틈을 타서 지금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집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막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집이잖아요. 홈. 그래서 뭐 삼성, 소니, 뭐 애플 다 스마트홈 하겠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보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더 잘할 거고. 네. 더군다나 시리가 201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나 후발주자죠. 아마존이. 그렇죠. 2014년. 근데 기술도 떨어질 것 같고 시장에서도 후발주자였던 에코가 이겼죠.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게 참 중요한데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집에 들어가려고 애플은 뭐 애플 홈킷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삼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존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집에 가면 스마트폰 내려놓더라예요. 저 충전기에 꽂아놓죠. 네. 네. 밖에 있는 것처럼 항상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낸 게 바로 스피커 형태의 스마트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를 낸 거죠. 그러면은 손이 자유롭고 말로 하면 되고, 그렇죠? 마치 라디오 세상처럼 네. 예, 마이크가 달려 있고 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손이 편하고 눈이 편해졌죠. 음. 그래서 화면이 빠졌어요. 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아예 없어요. 에코에는. 화면이? 최근에 나온 에코 쇼라고 해서 거기는 화면이 달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는 그 전에는 항상 화면에서 뭘 했었어요. 맞아요. 스마트폰까지 가면서 TV 그다음에 웹 데스크탑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으로 갔는데 화면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이 자유로워졌죠. 그죠? 또 화면이 그러면서- 있어서 디스플레이로 뭔가 인터페이스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클릭해야 되잖아요. 항상 마우스가 아니다. 필요한. 아니면은 뭐 거나 손으로 아니면 터치를 하거나. 리모컨을 들고 다녀야 된다던가. 그렇죠. 네. 그래서 화면이 이제 없다. 그것 때문에 뭐 라디오 세상이 열렸다 하기도 하는데 이 변화는 작은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 어쨌든 감이 전혀 안 잡히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쁘게 생긴 스피커 하나만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마존 에코에. 그렇죠. 그놈의 기능은 뭐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켜놓기만 말로- 하면 네. 일단 뭐 말로 하는 전원 건 다 되는 거죠. 전원 연결해서 켜야 될 테고. 네, 켜 있고 설치하면 이런 거 하죠. 뭐 음악 틀어줘. 음악 서비스 있을 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쇼핑도 할 수 있죠. 아마존은 그 물건들을 갖고 있으니까 야 뭐 배달해 줘. 무슨 설탕 보내줘.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어떤 스마트 전구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야 저 뭐 거실에 있는 불 꺼. 그다음에 얘네들 우버 불러줘. 아, 그러니까 택시 불러줘. 네, 그다음에 뭐 배달해 줘.
눈 빼고 할 수 눈으로 안 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달해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배달해줘는? 잠깐만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불 꺼줘 하려면 그 전구하고 그 그렇죠. 에코가 연결은 돼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연결도 되게 쉬워요. 제가 그런 스마트 전구 사가지고 예. 얘랑 연결할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몇 가지만 그게 누르면 쉬워요? 되게 쉬워요. 아, 그 그러니까 집을 뜯지 않고 전구만 그렇죠. 바꾸면 된다고요? 전구 이렇게 소켓에다 끼우면 되니까. 저기 일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소켓에다가 예. 그럼 지금 우리 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일단 스마트 전구라는 걸 사서 이제 우리 집 있는 현관등 네. 케이스에다가 끼워 넣으면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무슨 동기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블루투스 뭐 동기화 되듯이. 보통 블루투스보다는 그냥 와이파이에 그냥 연결해서 써요. 네. 음. 어차피 에코나 이런 건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으니까 네, 교수님 집에는 에코 있습니까? 있어요. 그- 연구실에도 있고. 그 불 꺼 이러면 꺼요? 걔가? 그것만 없습니다. 그럼 물건 사도 미국에서 배달시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굳이 미국에서 물건을 네.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안 사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물건사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계정이 있고 미리 등록해 놓고 미리 등록해 당연히. 놓겠죠. 그렇죠. 아마존 카드 번호 다 계정, 넣어놓고. 카드 번호 그렇죠. 이런 거 다 이제 그렇죠. 아마존에서 직구이신 분들은 아마 그렇죠. 감했다고 오실 텐데 네네.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세제 갖고 주문해줘. 와. 세제 갖고 와. 뭐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세제가 브랜드도 여러 개가 있고 용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걸 원하세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화장지가 없네. 화장지 주문해줘. 어. 알렉사라고 부르죠. 네, 그 알렉사, 아마존 맞아요. 에코의 그 뭐지 호칭이 알렉사거든요. 그 에코는 서비스 이름이에요, 그러면? 제품명이고 알렉사는요? 예를 부를 때 알렉사라는 애칭 이름 같이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뭐 이제 시리 같은 거죠. 아이폰의 시리가 이름이니까. 아이폰에 해당하는 게 에코고 시리에 해당하는 게 알렉사군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따지면 오케이. 그러면은 SKT의 아리아.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알렉사 뭐 화장지 떨어졌네. 화장지 주문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화장지를 갖다 줄 텐데 화장지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티슈인지 두루마리 휴지인지 이게 무슨 두 겹인지 세 겹인지 크리넥스인지 무슨 뽀삐인지 어떻게 알고 향 나는 건지 향 안 나는 어. 건지 뭐 등등등. 네, 이제 답해도 돼요? 네. 언제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유통 사실 이런 게 커머스잖아요. 유통에서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갖다 놓고 사진 찍어 올리고 거기다 스펙 써놓으면은 뭐 가격이나 써놓으면 고객들이 가서 나 휴지 살래 휴지 찾으면 쫙 떠서 그 중에 보고서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주문하면 유통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걸 배달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렉사나 뭐 SKT 누구나 뭐 네이버도 할 거고 뭐 이런 여기다가 야 휴지 배달해 줘 휴지 갖다 줘 그러면은 몇 개 뭐 얼마짜리 뭐 상표는 뭐 이거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죠. 네. 결국 유통사업자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고 결정해 줘야 돼요. 그 인터넷 쇼핑의 지금의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선택지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근데 최소한 이게 화장실 휴지인지 각 티슈인지는 구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얘가 뭐 대시 같은 버튼이 바로 화장실에 있는 거에서 누르면 되니까 대시 버튼이라고 해서 아마존에 만든 게 있잖아요. 이건 딱 물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세탁기 옆에는 뭐 세제 버튼, 화장실에는 화장실 휴지 버튼, 화장실에서 사각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그냥 딱 누르면 걔가 그냥 배달 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자연스럽게 대시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대시는 또 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나 얘네가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통사업자의 역할이 전에는 정해진 걸 배달해 준다면 이제 고객이 만족할 만한 거를 알고 있고 알아내서 보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잠깐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화장지 배달해줘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정확한 화장지를 소비자가 초이스를 해야 됐다면 그렇죠. 선택했죠. 지금은 그 사용자의 구매 패턴과 구매 일시 등등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죠. 맞아요. 구매 이력 등을 염두에 두고서 이 정도의 주문을 한 화장지는 저번에 산 화장지 그 기간을 염두에 뒀을 때 화장지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사람은 향이 안 나는 삼겹에 뭐 그렇죠. 사실 천연 지금- 펄프로 맞아요. 만든 예. 뭐 한 만 원에서 뭐 15,000원대 화장지를 했으니까 아 마침 세일하는 화장지 중에서 그런 화장지가 있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 아세요? 모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뜬 스타트업인데 얘네는 저 이제 사용자 유저한테 어떤 스타일 좋아해, 뭐 키는 얼마, 배는 얼마나 나왔어 이런 물어본 다음에 옷을 코디네이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매출이 8천억이래나? 옷을 고르는 네. 수고를 아예 안 네. 하죠. 안 하게끔. 우리나라도 미니박스라는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박스 안에다가 화장품 같은 거 보내주면 쓰는 거잖아요. 저 회사 근처에 식당 가면 오늘의 메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네. 정해진 대로 먹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거라. 근데 이제 오늘의 메뉴는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메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개인한테 최적화된 그렇죠. 무엇인가 옵션을 이제 그렇죠.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스피커 같은 사물 인터넷이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 언제 필요하고 어떤 맥락에서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처리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대시는 그러면은 무슨 버튼 같은 거를 대시는 더 간다는 거죠. 그냥 보통 버튼 인터넷이라고 불러요. 버튼 버튼이 인터넷? 버튼이에요. 근데 얘는 딱 하나의 물건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에다가 뭐 무슨 세제, 타이드, 무슨 뭐 백설뼈 설탕 이렇게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세제는 어디에 놓을까요? 아마 세탁기 옆에 놓겠죠. 세탁기 옆에 화장실 휴지 뭐는 뭐 뽀삐 이런 거는 뭐 거기다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탁기 옆에다가 대시 버튼을 세제 대시 버튼을 붙여놓고 그 화장실에 그 롤 화장지 있는 곳에는 그쵸. 화장지 대시 버튼을 붙여놓고 누르면 주문이 자동으로 되는 그 자동 배달해 주는 거죠. 음. 떨어진 거니까. 그 대쉬라는 그 스티커는 버튼은 뭐 조그매요? 네, 조금해요. 한 뭐 엄지 손가락만 할 정도죠. 그건 돈 주고 삽니까 그러면? 파는 것 같아요. 얼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비싸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뭐 1,000원이다 뭐 잘 모르겠지만 음. 그러면은 이런 식인가요? 뭐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대충 보면 대쉬 버튼이 뭐 한 10개 사오면 되겠는데 이러고 10개를 사다가 그렇죠. 제가 필요한 곳에 붙여놓으면 여기저기 붙이고 다 링크를 네. 시켜가지고 그렇죠. 식용유 떨어지면 그거 누르고 그렇죠. 저런 근데 것도 하겠다. 아예 버튼을 그 앨범 같은 데다가 쭉 모아놓는 거죠. 이게 바코드 리더기 모아놓듯이. 아니 근데 저기 나왔어요. 대시 버튼이 $5 $5 5,000원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차라리 그러니까 세제가 떨어졌네. 그래가지고는 그 딱 누르면은 바로 카트에다가 그러면은 그 세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 알렉사한테 세제가 떨어졌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알렉사를 하려면 알렉사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사방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알렉사 마이크는 보통 거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쵸. 근데 이제 세탁기는 다용도실에 있잖아요. 세탁기에서 일하다가 세제가 떨어졌음을 알고 거실에 나가서 불러야지 하는데 중간에 누가 말 걸어가지고 까먹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되게.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누를 수 바로. 있게. 네. 제가 필요한 순간에 바로 그때 모바일만 해도 스마트폰만 해도 열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열어서 그렇죠, 찾고 그렇죠. 뭐 검색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저는 대시는 약간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완하는 용도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알렉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에코 알렉사가 세제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럴 수도 구매하시겠습니까?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취소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우리 두 식구 사는데 남편이 보고 화장실가 떨어졌네 이러고 눌렀어. 근데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들어가지고 화장실가 떨어졌네 이러고 또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네요. 그런 경우를 진짜 중요한 경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알아서 이렇게 근데 아마존에서 그러면 대시를 누르면은 카트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면 구매 확정까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드냐에 따라. 저분이 아마존에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하니까요. 지금 사자. 요거를 그냥 버튼 인터넷이라는 생각을 좀 넘어가시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까지 가서 기억해서 언제 뭐 다시 열고 찾아서 하는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바로 그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데이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휴지를 산다, 뭐 세제를 산다. 근데 하나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쉽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설탕. 저는 백설표 설탕밖에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굉장히 신중한 제품이 아니라면 백설표가 아니라 뭐 흑설표 설탕 연결돼 있으면 흑설표 설탕 제가 백설표를 너무 좋아해서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 쇼핑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걸 구매할까요? 아니면 그냥 눌러버릴까요? 눌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품이 엄청나게 우수해서 구입하는 상황을 그냥 연결이 편하게 돼 있어서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미 거야. 제조사보다는 유통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커진다는 뜻이군요. 그걸 굳이 유통회사에서 안 해도 되죠? 제조사에서 해도 되잖아요. 제조사에서 네, 제조사에서 자기 제품에다 버튼 인터넷 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알렉사 에코랑 또 다른 이야기군요. 그러면 아니 다 버튼은. 비슷한데 뭐냐면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결 지배성이라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들 플랫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거 하지 말. 그건 플랫폼은 아주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건데 전통 사업자가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연결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거군요. 저는 이제 에코 아마존 얘기만 유통업자 입장에서만 쭉 생각을 했는데 가령 지금 아까 $5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로 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1불 뭐 500원 이렇게 떨어지면 가령 뭐 30만 원짜리 화장품 비싼 크림 이런 거를 팔 때 그 버튼을 끼워주는 거죠. 그렇죠. 요거 아니, 그리고- 화장대에 붙여놓고 누르시면 그다음 바로 그리고 이렇게. 더 대량 생산이 되면 당연히 저는 뭐 떨어지죠. 세제나 화장지에도 아예 그냥 칩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에 달려있는 세제 버튼 칩 같은 게. 병에다가 붙여갖고 나올 수도 예,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병이 비면은 빈 병에 달린 요 부분을 꾹 누르시면 자동 주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자동 주문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세제 그렇죠. 이렇게 세탁기에 붓다가 잘못 건드리면 주문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그냥 또 다른 전자제품이 나오는 것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전자회사들의 비즈니스인데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브랜드나 또는 자기를 편리하게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신다면 훨씬 더 확장력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마트 컵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피포크란 것도 좀 관심 있으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예, 해피포크 그것도 그거랑 되게 다 신기하더라고요. 연결되면 예. 이거 해피포크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 건강 관리하는 건데 뭐 너무 빨리 먹으면 이게 막 드르륵 떨어서 못 먹게 하고 포크가 포크가 그러니까 폭식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먹으면은 포크가 못 먹게 떠는 막 거죠. 드르륵 떠는 거죠. 예. 그러면 접시도 있잖아요. 스마트 플레이트. 네. 이제 스마트 플레이트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카메라 센서를 달아놓으면 음식이 뭐 있는지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저울 같은 로드셀 달아놓으면 얼마나 담았는지 알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보면 뭘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바퀴 달아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도망가 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얘를 있어요 그런 거. 예. 짜증 나겠네. 네. 근데 아까 컵, 뭐 접시, 숟가락, 포크 이런 걸 연결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건강 관리하는 식단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식단 관리하는 기계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식당에서 쓴다거나 그러면 식당에서 멋진 밥 팔면서 건강까지 케어해줘. 넌 이만큼만 먹어. 넌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병원에 쓰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먹었는지 뭐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지도 관리가 되겠죠. 사실 기존에 자기 것에서 원래 전통 산업들은 아까 가스 경보기처럼 뭔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이게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배딧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지크 뭐 이런 거는 배딧은 수면을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고 지코는 심지어 옆에서 자는 사람이 코 고는 것도 막아주잖아요. 또 숙면 유도기도 있고. 근데 이거를 누가 쓰면 좋을까요? 어떤 기업이? 병원. 침대 회사? 침대는 과학이다가 있는데 그거 예전에 그런 회사 있었잖아요. 예, 에이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침대는 에이스다고 하지 침대는 네, 과학이라고 안 과학이라고 안 하니까. 하죠. 왜냐하면
침대 그 뭐지 이게 매트리스를 잘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게 연결되면 정말 수면도 잘 유도하고 뭐 코골이도 막아주고 근데 그게 에이스가 안 하고 뭐 다른 침대에서 한다면 그 코골이를 막아주는 지크라는 거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좀 어떻게 그거- 막아줄 수 있어요? 침대가? 침대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지크는 베개예요. 베개.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를 골면 저희 아이가 코를 골아서 잘 아는데 코를 골면 이렇게 머리를 약간씩 이렇게 바꿔주면은 코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 똑바로 누워 자다가 코 고는 사람은 옆으로 돌아 누우면은 안 네, 골 그런 때도 식으로, 있는 예. 거죠. 그런 것처럼 네. 베개를 떠르륵 올려주는 거예요. 베개가 떨어요. 베개가 네. 베개 진동이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코를 그럼 많이 깨지 골면-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코를 고는 걸 센서가 인식을 하면은 그렇죠. 깨지 않을 정도로 살짝. 살짝 이렇게 네.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진동이 있으니까 이게 고개를 이렇게 살짝 뒤척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코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골면 얘도 세게 네. 울어요. 아 그래요? 네, 강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침대 수면 관리하는 베딧은 그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위에다 그냥 깔면 돼요. 위에다가 까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막 얼마나 뒤척이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숨은 얼마나 고르게 쉬는지 그렇죠. 코는 고는지 안 고는지 등등등을 다 그렇죠. 패턴을 캐치를 해가지고 최적의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이 거죠. 책에도 이제 수면 관련 제품들이 여러 개가 나오던데 대부분 다 이제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거가 메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요 아까 얘기한 지크 네, 요거는 실제로 코골이를 줄여주는 그렇죠. 역할까지 해서 저는 이제 수면 관련 제품 중에는 요 지크가 네. 제일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저도 잠을 아주 잘 자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약을 안 먹고도 뭐 약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수면 유도제라든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침대에서 잘 잘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제품 그런 것들을 뭐 병원에서도 쓸 수 있고 사실 수면과 관련된 산업에서 이걸 다 쓸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저희가 보통 예를 드는 경우는 에이스가 만약에 시장의 1이라면 2위나 3위 사업자가 이런 걸 같이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실제로 그 뭐지 침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뭐 시몬스나 에이스 했었는데 요즘에는 벨루가라는 침대를 그렇죠, 벨루가.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벨루가라는 침대도 여기 소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쉽잖아요. 공기 침대니까 네. 쑥 들고 뒤에도 청소하기도 쉬워요. 네. 그렇게 무거울 필요도 없고 침대가 사실. 그 침대 얘기 나온 김에 스마트 콘돔 요거 아주 신기하다. 그거 어떻게 침대 얘기 나온 김에 침대 스마트 얘기 나온 콘돔. 김에 네. 예. 사실 그렇구나. 이거는 실제로 콘돔은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피트니스 트래커 같은. 그러니까 저 뭔가 했어요. 네. 네. 아이콘이라는 네, 그래서 제품인데 이거를 장착하고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줘서 이게 지금 약간 쑥스러워하셔서 제가 좀 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콘돔의 고리 부분, 콘돔을 착용했을 때 그 고리 부분 정도에 이걸 이렇게 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밴드 같이 생긴 거를 네, 밴드 같이 생긴 걸 달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할 때 뭐 시간이라던가 뭐 운동량이라던가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 소모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네. 그 지속 시간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뭐가 좋아요? 문제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게 SNS에 공유가 된다는 게 참 황당했죠 저는. 네. 도대체 요새 세태가 왜 이러나 그런 네. 걸 공유를 하고 그럴까? 그러면 그 내용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우리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하듯이 예를 들어서 YG가 조금 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식별화 뭐 식별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네. 공개할 사람은 공개하고 뭐 비공개할 사람들은 서로 나눌 사람들은 이제 비공개하고 뭐 그 이제 그거 하면 남자들은 저거 한다 이제 저희 주변에 이거 사용하고 있는 2,500명의 평균 횟수 막 평균 시간 따져보고 경쟁 자기랑 생기는 비교하고 거죠. 막 갑자기 19금으로 가고 있는 평균이 8분 30초야? 그럼 난 9분 해야지 뭐 이러는 일을 그런 일이 할까, 이거를? 벌어져요. 근데 이게 잘 팔렸어요. 초도 물량이 뭐 잘 그래요? 팔려가지고. 근데 일단 호기심은 들 것 같아요. 호기심은 왜냐하면 생각 없이 하는데 뭔가 알고 싶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호기심이 드시는 분들이 호기심. 있구나. 네. 그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팔리고 또 이런 걸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블러핑, 뻥카 이런 게 없는 문화가 생기겠죠. 아니 저는 그런 그 것도 데이터를 다 모으면 정말 정확한 현대판 킨제이 리포트가 그렇죠. 다시 나올 진짜 수 있는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음. 뻥카 없는 그렇죠. 설문조사는 다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의 뻥이 그렇죠. 다 포함되어 네.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태양열을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nep튠.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계산을 해 가지고 보일러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렇죠. 뭐죠? 제닉툰이었나요? 제닉툰 맞아. 참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네. 스웨덴인가에서 나온 스타트업인데 정말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그 열을 측정해서 집안 온도를 조절하니까 네. 당연히 보일러에서 쓰는 어떤 뭐 전기 또는 석유 뭐 이런 거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일러 회사가 뭐 맞아요. 경동 보일러, 린나이, 뭐 귀뚜라미 이런 데에서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맞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큰 화제인데 그러니까. 화두인데 이제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쨌든 간에 한정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그렇죠. 쓰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렇죠. 재생에너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딱 집집마다 장착이 되면은 햇빛을 최대한 그렇죠. 활용을 해서 집안 온도를 적정 맞아요. 수준으로만 유지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춰주고, 그다음 햇빛이 조금 들어온다 싶으면은 보일러 온도를 자동으로 조금 원하는 높여줘서 만큼, 그렇죠. 항상 이제 집안은 적정 수준의 온도가 유지될수록 하는. 맞아요. 그 상한 음식 여부를 체크해주는 푸드 스니퍼 이런 제품도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대박이던데요. 요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거 뭐 그냥 냄새 이런 거를 그 냄새에서 상한 거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원리는 뭐 그런 원리고. 센서는 그럼 콩가요? 후각? 그렇죠. 후각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센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태를 측정해서 머신러닝한 거하고서 이거는 상한 음식은 뭐 패턴이 이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뭐 식당도 그렇고 뭐 청정기 그다음에 뭐 정수기가 이런 거 다 보면 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많고 그런데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왜 우리 햄버거 회사에도 하나 그런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있었죠. 과연 나왔는데 정말 네. 그러냐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갖다 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직접 실물은 보지 못했고 푸드 스니퍼 같은 경우는 그 요즘 고깃집 가 보면은 그 온도 측정하면서 약간 멀찍이서 적외선인지 뭐 적외선인지 때리는 거. 뭔지로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음식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 50cm, 뭐 6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딱 대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무슨 냄새, 독특- 가스, 향, 가스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건 상한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가스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뭐 경고 같은 걸 그렇죠. 해주는. 그러니까 고객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겠죠. 뭐 고객 우리 같은 소비자가 사서 매번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에서 막 봐라 이거 해봐라. 우리 나오는 과정도 깨끗하고 나온 것도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빵 터지는 것도 있어요. 이 조광수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소개하신 게 그 연인 간의 심박을 전달해주는 159 아이템 중에 1번. 네 1번. 제일 쓸데없는 거라고 느껴졌던 거. 네. 왜 갖고 계시군요. 네, 필러 토크, 네, 필러 토크인데 저도 사실은 JYP랑 비슷했어요. 제일 쓸데없는 거라고. 필러 토크는 그러니까 연인들이 이 센서를 각자 하나씩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지금 심장 박동을 횟수나 그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애기들하고 엄마도 할 수 있고요. 뭐 기러기 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어요. 기러기 하는 분들도 뭐 그거 별로 뭐 뭐 처음에 한두 번 재미를 하는 네. 거지. 그걸 계속 끌 수 아니 있지. 어쨌든 뭔가 싶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밴드랑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밴드를 손목에다가 차면은 그 맥박이 심장 박동이랑 똑같이 뛰잖아요. 그러면 그걸 스피커에서는 그 심장 박동 소리로 들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이 하나씩 차고 있으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남자의 심박동수가 막 빨라졌어. 그럼 이제 여자가
의심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지금? 거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야 나도 똑같은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제 책에는 없지만 그 일본에서 나왔었나? 이게 요런 것도 사물 인터넷 입술인데 요 입술에 뽀뽀를 하면 멀리 있는 또 그 입술이 상대방에게 뽀뽀를 해주는 안 팔린다고 봅니다. 네. 연구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허그해주는 로봇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허그하면 그 로봇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 전에 아날로그의 반격 이런 것도 다루셨잖아요. 네. 이게 아날로그 감성을 전달하려는 건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네. 네. 네. 그게 이제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그 토스터에다가 글씨 새겨주는 제품 이런 것도 참 이거 깜찍한 아이디어였어요. 네, 되게 네. 좋아요. 그 광고만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뭐 애청자분들도 뭐 토스터에 무슨 글씨를 새겨 뭐 이러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토스터기에다가 빵을 딱 넣었는데 토스터기에서 빵이 딱 나오는데 그 빵을 딱 들면은 그 빵에 오늘 날씨 혹은 맑음 뭐 이런 게 딱 들어있다는 우산 거죠. 표시가 그려져 우산 표시가 있다든지 그려져 어, 있다던가. 굉장히 드라이하네. 거기다가 아빠 사랑해라고 딸이 문자를 남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네. 아니면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와. 뭐 늦게 오면 죽는다. 늦게 오면 죽는다. 뭐 오늘도 역시 또 세대가 다른 것 같네. 오늘도 또 술이니 뭐 이런 거. 삼시세끼는 밖에서 먹고 오기.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열선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트죠. 도트 방식으로 해서 점을 찍는 네. 방식이죠. 그 닿는 부분만 태우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별거 아닌 네. 건데 아이디어인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손으로도 할 수 감성?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트 손글씨로 손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토스트에다 만년필 보내주면 잉크로 네.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패드 같은 아, 데다가 그렇죠. 글씨를 태블릿에다가 글자 태블릿 쓰면 글씨 그 토스터에 쓰면은, 찍히고 네. 그런- 그게 지금 이거죠. 그거죠. 예, 네. 이 앱에다가 스마트폰 앱에다가 글씨를 그 토스터로 이게 토스로이드인가 이름이 정확히 거기다 글씨를 써주면 그게 거기 그 우리 식빵을 구울 때 거기가 부분이 타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글씨가 거기를 되고. 살짝 더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글씨 같은 거 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159가지 물건 중에 제일 사고 싶었던 물건은 무조라고 옆방에 누가 시끄럽게 하면 벽에다 뭘 붙이면은 조용하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진동 파가 가는 거잖아요. 네네. 진동이 막 울리는 거니까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똑같은 파장을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도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쇄가 돼버린 거죠. 층간 소음 같은 거 네. 그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돼. 그럼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데도 방음 장치 비싸게 들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벽에다가 이거 그 뭐 이름 뭐라고요? 그 무죠. 무조 그거 이렇게 몇 개 붙여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론적으로? 책을 준비할 때는 이게 이제 나온 상태가 아니라 킥스타터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제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소음은 못하는 거는 분명한데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잘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원리를 써서 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파장이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장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것을 다시 이제 그렇죠. 파장을 쏴주면은 층간 소음 문제라던가 이런 거 많이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159가지 물건 중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물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뭔가 싶으실 거예요. 아마.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제품도 있고 외국 제품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이건 뭐에 쓰지라는 물건도 솔직히 있지만 보면서 우와 죽인다.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서 얼마지라고 막 가격까지 확인했던 물건도 상당히 많고. 이 책은 어떤 사람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것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뭐 부모님도 고민, 뭐 우리 애들 뭘 가르쳐. 근데 이 제품들은 제가 리스트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좀 아이디어가 좋고
괜찮을 것 같다는 것들을 선정한 거니까 사실 바뀌는 세상이 뭐냐 뭐 이런 걸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산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성장 동력 그런 거를 만들 거냐. 식품 회사도 사실 이런 거 쓸 수 있고 아파트 하시는 분들도 무조 같은 걸 채택해서 우리는 뭐 벽도 얇게 층간소음, 하는데 소음은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벽은 얇으면 공간 활용성은 그렇죠. 높으면서도 소음이 없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뭐 그렇긴 얇다고 하지만. 뭐 항상 더 얇다고 뭐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배가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자제품이라는 개념보다는 바뀌는 세상, 그럼 나는 이걸 써서 어떤 브랜드와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마케팅이나 뭐 기획 이런 쪽에 그렇죠. 그다 기술 종사하시는 개발도 마찬가지고. 분들, 그리고 이런 실제 사례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남들이. 예, 그러면 적용하실 수도 이 있고. 159가지 중에서 이제 몇 년 된 것도 있고 뭐 아직 출시 그렇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교수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몇 개나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비즈니스 문제니까. 비즈니스적으로 기술 볼 그건 뭐. 재밌긴 다 한데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대로 팔로우를 또 하는 거예요. 뭔 실패했다, 뭔 잘 된다, 뭐 이렇게 그거 되는 좋네. 거죠. 예. 그러면 창작의 고통 없이. 한 2, 3년 후에 예, 개정판을 내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망했다. 망한 이유는 뭐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의외로 잘 팔렸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일 것 같네. 그 JYP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제일 먼저 손에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 세상 만사에 새로운 거 막 좋아하는 얼리 어답터 네. 계열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은 분명히 사고 싶은 물건들이 생길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진짜 관심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럴 이제 수도 있겠네. 사실 그러니까 책걸상을 이 방송을 듣지 않았으면은 카카오 미니인지 뭐 네이버 프렌즈인지 뭐 아마존 에코인지 이런 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의외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그리고 본인은 IT 뭐 이런 쪽이랑은 사물 인터넷 이런 쪽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산업에 종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혹은 진짜 아날로그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런 책을 읽어 보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감도 좀 잡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이건 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랑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비즈니스 할 수 하시는 있을 것 분들은 다 읽어봐도 네네. 어디선가 툭 하고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 그 스마트 밥솥도 나오거든요. 뭐 샤오미 맞아요. 제품인데 그 뭐 쌀의 종류에 따라서 뭐 맞아요. 다 가장 알맞는 밥맛을 제공하기 위해 뭐 그런 거 그런 밥솥을 비싸지도 않더만요. 그런 밥솥을 잔뜩 사다가 쫙 펼쳐놓고 스마트 식당이라고 문을 여는 거지. 네. 뭐 예를 들면 아니 그래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그 지배적인 사업자가 있고 후발주자인데 이제 쉽게 그 지배적인 사업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이 이런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자기 상품이랑 그렇죠. 접목을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면은 좀 순식간에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뒤집어 엎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한 3편이나 4편 편성하는 건데 우리 지금 2편밖에 안 돼 가지고요. 시간이 없네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 보면 그 IoT를 이제 인터넷 오브 테러블스라고 뭐라고 끔찍한 뭐 인터넷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서 만들어내신 거죠 직접. 네, 제가 씁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 이런 것도 점들. 하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런 센서들이 오작동하면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뭐 개인 정보란 얘기 개념에서 보면 뭐 SNS 뭐 이런 거는 누가 해킹을 해도 말이 뭐
훔쳐가는 말 같은 걸 훔쳐가는 거고 주민등록등 번호 훔쳐가는 거지만 이거는 사물 인터넷 해킹 당하면 실제 일어난 일은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뭐 스마트 카도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멈추게 하고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드론도 그렇고 사실 그런 그리고 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그게 있죠. 사실 저번에 저희가 그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고학수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도 같이 나눠봤었는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자동차가 혹시 해킹을 당하면 그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고 같은 그렇죠. 걸 일으킬 수도 있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집안 곳곳에 지금 사물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뭐 해킹이나 혹은 이제 다른 경로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나의 사생활이 그냥 낱낱이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인 거죠. 네. 사물 인터넷은 뭐 사물 인터넷 움직이면 로봇이고요. 날아다니면 드론인 거고 네. 타고 다니면 스마트카인데 사물 인터넷은 정말 생활에 밀접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는 공간에 바로 있고 바로 그런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역작용은 바로 정말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던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면서 뭐 개인 정보 개념부터 제가 다 열심히들 고민하시고 만들고 또 하세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신규 아파트들은 거기다 사물 인터넷 아파트가 되고 있고 아까 그렇죠. 뭐 심지어 아까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가 관리실 역할도 해줘서 밤에 뭐 자정 넘었는데 뭐가 문제 생겨가지고 관리실 전화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 얘가 대신 처리해주고 이런 좋은 또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에코 얘기를 우리가 길게 했는데 그 에코 얘기하면서 이제 음성으로 뭔가 음성의 시대가 온다.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라디오의 시대. 라디오의 네. 시대에 온. 그런 의미에서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시도는 상당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전 진짜 정말 훌륭한 시도고 네이버 관계자들 들으실 것 아니 같아서. 놀라워요. 사실 네이버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동시에 네이버는 소리에 관한 음성 데이터를 많이 모을 거고 그리고 또 텍스트로 전환하면 어떤 전문적인 정보들이 음성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쓰일 수도 있고 정말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오디오 클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네이버가 이 오디오 콘텐츠 우리 책걸상 같은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이렇게 플랫폼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고. 앞으로 네. 그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리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세상. 네. 그걸 준비하는 거. 그걸 네. 준비하는 거죠.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시선이 그렇죠.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소리로 하면은 나는 시선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손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있는 공간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나 배 아픈데 뭐 어떻게 알아야 되지? 이게 뭐지? 내가 배가 아픈지 뭐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더니 뭐 얘가 물어 대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옆에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에 거기서 했던 게 의사들이 했던 그 그 나올 수 있어요. 네. 딱 맞는 그 그렇죠. 부분이 나와가지고는 네. 아 배가 그리고 아플 땐 이런 거 그냥 단순히 녹음된 게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그거를 대화로 바꿔서 그렇죠. 풀어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이제 노벨상을 딱 수상했는데 이제 근데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가주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라고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가주오 이시구로에 대해서 잘 정리된 정보 없어 그러면은 책걸상에 네이버 있다고 오디오 알려줄 클립의 책걸상에 몇 회가 있습니다. 틀어드릴까요? 네, 광고 받으시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긴 시간 동안 조광수 교수님 모시고 연결 지배성이라는 책 그리고 사물 인터넷 크로스 도메인 비즈니스 이런 이야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해 보이지만 듣다 네. 보면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연결 지배성이라는 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관련된 외국 책이라든가 국내 책들이 나오면은 또 막 좀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니까 그때 또 조광수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좀 이렇게 그러게. 재밌는 수다 떨었으면 저희 좋겠다는 생각도 녹음실하고 듭니다. 교수님 연구실하고 또 뭐 멀지도 않고 다음에 네. 또 기회 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